한인회 이미숙 한인회장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세계 최초로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로 대법관 9명을 포함해서 모두 881명의 판사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선거 전부터 제기되어왔던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멕시코 판사 직선제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1일에 현지 시각 1일 치러졌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 선거는 투표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뭐 일부 지역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기는 했는데 뭐 심각한 폭력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881명의 판사를 뽑는 선거거든요. 그리고 최종 후보자가 약 3,400명이나 됩니다. 워낙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개표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 최대 한 열흘 정도쯤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네. 지금 최대 관심사는 사실 투표율이에요. 그렇죠. 투표율이 너무 저조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유는 뽑아야 할 그 판사에게 직책도 너무 많고 그렇죠. 후보자도 너무 많고 또 일반 유권자들이 뭐 후보자들의 법적인 어떤 뭐 배경이라든지 지식의 정도라든지 경력을 다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뭐 예를 들면은 뭐 헌법재판소나 연방대법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직책이 갖는 고유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일반 유권자들이 잘 알지 알기가 못하기 어렵죠. 때문에 네.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AP통신 기사를 봤는데 AP통신이 멕시코시티에 몇 군데 이 투표소를 돌아봤더라고요. 예, 예. 사람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서너 명밖에 없는 데도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없다. 그래서 투표율이 아마 뭐 예를 들면 10%대라든지 너무 낮게 나올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전체를 다 뽑는 게 아니라 예. 2차로 2027년에 약 또 1,800명을 또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2차 2027년에 투표가 제대로 잘 될지. 그러게요. 요번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뭐 의미나 뭐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후보 출마 자격 어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너무나 많은데. 네. 3,000명이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법대를 졸업해야 되고요. 법대만 졸업하면? 그리고 법률관청 경력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5년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천서 5통을 내면은 누구나 다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평가, 이 적절성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이 걸러지게 됩니다. 네. 이건 선관위 하고 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이번 선거를 위해서 구성된 이 조직에서 각 신청자들의 어떤 적합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야겠죠. 네. 예, 평가위원회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대법원이라든지 선관 행정징계재판소라든지 각 부처별로 네. 각각 이 마련해서 그 해당되는 그 조직이 이 후보들을 이제 받은 후보들을 이 적절한지를 이번에 가려냈습니다. 네. 근데 이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5명의 법학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이 위원들은 연방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이번 사법개혁, 정부 주도의 사법개혁에 대해서 항의해서 이 평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평가위원회는 모두 집권 여당의 국가재생운동당과 연정 파트너 정당이 추천한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또 최종 후보로 걸러진 사람들이 어떤 평행성이 있다. 이런 논란을 요즘 계속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최종 후보 중 일부가 또 범죄 전과라든지 부패 혐의가
있다고 알려져서요. 예. 그 뉴욕타임스 AP 통신 보도를 보면은 이 투표용지에 이제 이 어떤 적합성 평가를 모두 이제 거쳐서 최종 후보로 이제 투표용지에 오른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뭐 범죄 기록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마약 밀매를 한 혐의도 뭐 이런 범죄 경력도 있고 또 부패 혐의 또 막 다양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최종 후보가 됐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은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교도에서 5년 이상 복역했던 후보도 있고 또 언론인 살해 사건 스캔들에 휘말려서 조사를 받았던 후보도 있다고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조직 범죄와 관련된 뭐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후보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멕시코 북부 누에보 레온주가 있는데 이 주에서 아주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 제타스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제타스 카르텔의 두목이죠. 미겔 앙헬 트레비뇨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법적 서비스를 해줬던 페르난도 에스카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형사법원 판사직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형사법원이요. 이 사람이 이제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트레비뇨 변호인단에게 법적인 조언을 하기는 했다. 인정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멕시코 국민들은 모두 어떤 범죄자건 아니건 어떤 혐의에 대해서 뭐 적법한 법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역할을 응급실에 범죄자가 실려 들어오면은 의사가 그 사람 범죄자라고 해서 치료를 안 해주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보면은 좀 수긍이 가는 면도 있죠.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또 미초아칸 주의 형사법원 판사직에 도전하는 사람 중에서 프랑코 후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검사로 재직했던 시절에 또 역시 범죄 조직의 두목을 비호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를 추적하던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자들이 두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 뒤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혐의 때문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아서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후보가 됐다는 거죠. 또 뭐 지금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지만 뭐 멕시코의 아주 악명 높은 마약왕 엘 차포라고 이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이때 변호사였던 사람도 이번에 판사 후보로 투표용지에 올렸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멕시코 대통령이라든지 그 의회 뭐 관계자들은 뭐 이런 걸러지지 못한 후보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번 제도 자체의 의미를 폄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법관을 이렇게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 치른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잖아요. 이 세계에서. 근데 일부 판사로 국민이 직접 뽑기도 한다고요. 어떤 나라들은? 뭐 미국, 스위스도 일부 주 또 일부 직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판사를 뽑기도 하고요. 또 볼리비아에서도 일부 이런 제도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우에는 50개 주에서 약 40여 개 주에서 판사를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뽑는데요. 근데 미국은 각 주정부마다 다 이제 독립성이 뚜렷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더 제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판사를 직접 국민들이 선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걸 둘러싸고 논쟁은 많아요. 뭐 어떤 적격성 문제라든지 또 선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는 정치적인 편향성도 있다. 이런 비판이 미국에서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첫 번째 주의 판사는 주지사가 철저하게 이제 검증을 해서 임명을 하고 재임을 할 경우에 임기를 연장할 때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를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재임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이제 연방 대법관 경우에는 철저한 심사, 뭐 청문회 이런 거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스위스도 비슷한 경우이고요. 미국처럼. 볼리비아가 좀 문제입니다. 볼리비아는 이제 부패한 뭐 엘리트를 척결하고 또 사법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2011년과
2017년에 대법원 등 일부 부처의 판사를 유권자들이 직접 뽑는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6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3년에 치러졌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로. 네네. 그런데 정파성 논란이 당시엔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 2024년 법관 선거가 연기가 됐고 2024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일부 주에서 그러니까 반쪽짜리 선거로 치러졌어요. 그래서 뭐 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에서 이번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은 제2의 볼리비아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사를 직접 뽑는다는 게 네. 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네. 이제 설명 들으면서 드는데 멕시코가 이렇게 판사 전원을 선거로 뽑겠다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이번 멕시코 판사 직선제 도입은 그 전임 안드레스 마누엘 그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추진했던 네. 사법 개혁의 일환입니다. 뭐 명분은 국민 법감정과 너무 떨어진 이 판사들의 이제 판결 결과가 많았고 또 일부 사법부 구성원들의 부패 의혹이 심했다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도 기사들을 많이 보니까 멕시코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근데 멕시코 사법 시스템 자체가 너무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 또 돈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다 이런 여론조사 네.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멕시코 통계청이 2020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네. 그 응답자 중에 그러니까 판사와 접촉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응답자 4명 중에 1명이 네. 판사로부터 뇌물을 요구를 받았고 뭐 이 중에 25% 실은 뇌물을 줬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멕시코의 범죄율은 점점 높아지는데 제대로 이게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네. 이 멕시코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약 66%가 사법부 부패를 줄이는데 이 선거가 직선제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도 어쨌든 부패한 판결이 좀 줄어들고 지금 너무 지체되어 있는 이 재판에 이런 너무 계류되는 건수가 많은데 네.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데는 뭐 일정 부분 효과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반대 여론이 아주 뜨겁죠. 네. 그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과 셰인바움 현 대통령 뭐 법관을 직접 이제 국민들이 선출하게 되면 이제 정의가 실현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 차례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졌지만 그간의 사법 개편을 반대하는 시위가 아주 격렬했습니다. 뭐 직선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이 제도를 밀어붙인 데에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사법부의 부패라는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한마디로 이제 눈에 가신 사법부를 좀 힘을 빼려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번번이 사법부 특히 대법원에 의해서 이게 막혀진 적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도 있고 또 뭐 처음부터 너무 논란이 많은 정책이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네. 사법부 때문에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개혁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전임 대통령의 시각인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반대 여론 저항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네. 자, 예. 일단은 이제 선거 이후가 더 문제가 되지 네. 않을까 싶기는 네, 한데요. 맞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도 어떤 걸 좀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뭐 가장 우려되는 점은 역시 이제 사법부의 정치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건 뭐 정권은 늘 교체되기 마련인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러면은 사법부가 어떤 집권당에 나는 정부의 색깔에 맞추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네, 우려가 네. 있기 때문입니다. 또 뭐 특정 정권 또는 정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채워질 경우에 또 입법 행정 권력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법
사법부의 역할이 각화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우려가 많은데 지금 이번 선거 결과로 당선된 이제 판사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래서 더욱 주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멕시코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죠. 범죄 문제인데 네. 이 범죄 조직 이 뭐 마약 매매, 밀매 등 이제 뭐 어떤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도 좀 끔찍한 사건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범죄 조직이 사법 시스템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해주신 사례를 보더라도요. 멕시코가 이 범죄 조직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걸 제대로 걸러낼 수 있고 막을 수 있을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후보도 많이 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네. 이번 선거 전에도 일부 범죄 조직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판사 후보들을 밀고 있다. 이런 설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범죄 조직이 이 판사 선거에 깊숙이 계획한다면 부패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뭐 범죄 조직은 뭐 멕시코의 경제뿐만 아니라 이미 정부 조직, 특히 지방 정부 조직, 경찰 조직에 깊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사법부까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점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에게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직접 법관들이 이제 외국 업체들과 연관된 어떤 소송 사건 이런 게 있었을 적에는 정부에게 좀 유리한 어떤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게 되면은 외국 기업들로서는 좀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가 진짜 더 결과가 나와 보면 더 문제가 되는 한 열흘 정도 이제 걸린다고요. 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글로벌 이슈 오늘 멕시코에서 세계 최초로 치러진 판사 직접 선거 제도 관련된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